아기르부탁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키핑장에서 키우고 있는 백봉 보여드리면서 백봉 키우기에 관한 이야기 해드립니다. 백봉은 라우이와 상학의 일본 교배종이에요. 딱 옆에 지금 이렇게 상학이 있는데요. 상학과 라우이의 교배종이 바로 요 백봉이랍니다. 라우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바로 라우이죠. 백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색감을 냈다가 이렇게 초록색이 됐다가 다시 지금 물이 빠진 상태인데 이렇게 여기에서 더 진해지면 살구색이 됩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백봉은 이게 아마 가장 마지막에 들어왔을 거예요. 이 백봉들은 작년에 한꺼번에 샀던 9두를 샀던 그 백봉들을 제가 하나도 실패하지 않고 다 키우고 있는데 그때 9두 사가지고 적심까지 해서 백봉 수가 더 늘어났어요. 적심을 해가지고 적심한 백봉들도 다 성공을 했거든요. 이 백봉은 라우이의 백봉과 상학의 엽성이 적절히 조화가 돼서 너무나 아름다운 다육이이고 로제트가 큰 편에 속합니다. 보면 이 상학하고 비슷하죠? 백분이 라우이처럼 과하지 않지만 지워지지 않게 관리를 해야 관상 가치를 유지합니다. 저쪽에 보면 지금 이동을 하면서 저렇게 백분이 지워지니까 표시가 많이 나죠. 백봉은 햇빛이나 통풍만 우수하다면 까다롭지 않게 특히나 더 손이 가지 않는 다육 중에 하나입니다. 백봉이 생장 계절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에케베리아의 일반 속성에 따르게 되면 그냥 보통 편안하게 봄, 여름, 가을에 성장하고 겨울에 그냥 휴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겨울에 백봉의 색감이 살구색으로 가장 진하게 되는데 반면에 또 에케베리아 중에 다수의 품종이 여름에 여름 뜨거운 그 고온에서 휴면을 하는데 보통 이야기를 하면 32도가 넘어가는 그런 날씨에는 휴면을 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다육을 볼 때 얘가 휴면을 하는지 성장을 하는지 어떻게 아실 수 있냐면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오면서 얘네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생장점 주변이 초록색일 때는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름에도 색감을 곱게 유지하는 다육들을 우리가 휴면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광합성을 많이 하지 않고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엽록체가 아니라 다른 기타 노란색과 빨간색 계열의 그 색소가 드러나는 것은 휴면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는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온기에는 겨울처럼 휴면기에 접어드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경험에 의하면 지금 제 백봉들은 그 휴면을 멈췄다가 지금은 다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얘는 애시당초부터 휴면을 하지 않았었고요. 다른 녀석들은 휴면을 잠깐 했다가 지금 다시 색감이 초록색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물을 줘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더우면 여러분 양파도 휴면을 합니다. 그러니 이 다육이들 같은 경우에도 오죽하겠습니까? 휴면을 하는 다육은 색감에 물이 들고 변화가 거의 없으며 입장에서 물이 필요한 표시가 거의 나지를 않아요. 쭈글거리지 않습니다. 이 백봉의 생장 속도는 저는 보통이라고 느껴져요. 그렇지만 성장기에 있거나 어린 그 유묘가 조건을 잘 맞으면 쑥 한꺼번에 진짜 쑥 크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그 적심을 한 아기를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최저 온도는 5도씨, 보통 5도씨이긴 하지만 키우기 나름입니다. 추위에 약하다는 경험자도 많으신데 저는 대체로 0도 전후까지는 문제가 없이 키워냈었습니다. 백봉은 빛을 많이 줘야 예쁘게 크는 다육 중에 하나입니다. 라우이의 자손답게 옷자라지 않으면 좋겠지만 상학의 유전자로 약간의 옷자람이 있습니다. 빛은 최대한 많이 보여주는데 여름에 그 따가운 햇볕도 잘 견디는 품종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백봉입니다. 30도가 넘어가면 휴면을 하는지 얘네들이 한동안은 그 살구색으로 변해 있었다가 지금 이렇게 다시 요런 색감으로 돌아왔습니다. 물은 좀처럼 달라고는 하지는 않아요. 어린 다육이면 뭐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키우고 있는 이 백봉들은 물 달라는 표시를 많이 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키워내면 물에 예민하지 않고요. 라우이처럼 아주 잘 견뎌줍니다. 물이 없어도. 다만 물 관리 타이밍이 늦으면 잎이 커서 말라 들어가는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큰 잎이 중간 마름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웃님들이 백봉이 간혹가다 중간 마름이 생겨서 그게 고민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봄, 가을에는 보통 2주에 1회 정도 관수를 해주시고요. 여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겨울에는 거의 관수를 하지 않고 키워냈습니다. 지금 요번 여름 들어서 뭐 거의 물을 지금 한 번 딱 줬어요. 아주 가볍게 줬고 8월 중순이 넘어가면 관수를 조금 할 예정입니다. 보통 분갈이는 성장기에 하는 것이 좋고요. 이른 봄에 하면 좋겠죠. 묵은 뿌리 정도 정리에 따라서 이제 분갈이 후에 관수 시기를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2년에 한 번씩 분갈이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백봉의 배양토 구성은 해가 부족한 환경이라면 마사의 비율을 70% 이상으로 해서 분갈이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고요. 옷자람이 약간 있고 옷자람 후에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잎이 다시 풍성해집니다. 이렇게 목대가 있는데 다육이들이 옷자란다고 하면은 뭐 적심만이 답은 아니고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잎은 이렇게 다시 생장점 주변으로 풍성하게 날 수 있어요. 햇볕 관리를 잘하면. 문제는 얇아진 목대입니다. 목대가 얇아진 건 다시 두꺼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얇아진 목대가 이제 좀 눈에 거슬리게 돼 있죠. 번식은 잎꽂이와 적심, 꼬집기로 합니다. 저는 잎꽂이 100% 실패했고요. 적심도 실패한 거랑 똑같죠? 적심하고 잎꽂이 딱 하나, 그러니까 자구 하나만 났답니다. 저는 백봉은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데 최근에 또 했는데 최근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구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잎꽂이도 잘 되고 적심도 잘 된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백봉은 꽃대도 크고 여기 보시면 꽃대도 아주 크고 이 꽃대를 통한 번식도 잘 된다고 하니까 요 잎을 따가지고 도전해 보시면 되겠는데 하나를 떼냈더니 지금 또 하나 꽃대가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 백봉들은 자연적인 자구 생산도 잘 해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제가 키우고 있는 베란다 환경이 요 백봉하고 잘 안 맞아서 그런지 제 베란다에서는 꽃을 거의 피우지 않고요. 제가 원래 드렸던 백봉들도 안 피워요. 이 지금 얼큰이 백봉만 겨우 지금 꽃대를 지금 이렇게 2번 올려줬습니다. 제가 이웃님들의 백봉을 보여드리려고 돌아다녔는데 생각보다 백봉을 키우시는 분이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두 개 정도 키우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곳에 있어서 이렇게 제 것만 계속 보여드리네요. 백봉의 특징 중에 진짜 하나가 과하지 않고 은은한 백분으로 백분이 많은 다육에게 생기는 곰팡이도 잘 생기지 않아요. 잎이 크고 시원시원해서 깍지가 숨을 곳도 별로 없습니다. 병충해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초보자에게도 키우기 쉬운 백봉 소개해드립니다. 백봉의 하이브리드로는 최근에 백조라는 다육이가 파랑새와 백봉의 교잡으로 탄생되었습니다. 제가 백조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파랑새와 백조의 교잡인 백조인데요. 지금 보면 파랑새의 그 끝에 그 빨간 콕 찍은 그 빨간 점하고 파랑새가 약간의 치마 입는 습성이 있잖아요. 얘가 그걸 살짝 닮았어요. 그래갖고 약간 치마를 입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했답니다. 멀리서 찍는데 우리 이웃님의 명품 백봉입니다. 멋있죠?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백봉 키우기에 관한 이야기 나눠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